추석이 낀 9월 셋째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9월 FOMC 회의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동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회의 결과가 연말 장세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달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회의에 따른 환율 움직임이 특히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OMC와 BOJ 회의 이후 주가와 환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미국 증시는 일제히 올랐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자켓을 오랜만에 입고 오셨네요. 네, 쑥스러운데요. 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보면 시청자분한테 예. 추석 앞두고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인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게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개인적인 얘기에서 이렇게 잠시 좀 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한 이틀 전에 그 강남 아파트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댓글이든가 뭔가에서 한상준 논설위는 강남에 산다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고 예. 그에 대한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분들한테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6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좀 댓글을 강남은, 다실 때 아닙니다. 댓글 다실 때 좀 사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면 예. 이렇게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개인적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방송 기간 중에는 주식 한 주도 안 샀습니다. 뭐 이렇게 큰 재료들이 보이는 재료도 있습니다는 예. 제가 방송 중에는 뭐 언론상 보면은 반드시 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이건 없습니다는 그래도 시청자분의 더 이상 책임이기 때문에 예. 방송 기간 중에는 제가 주식 한 주도 안 샀습니다. 그런 걸 좀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좀 하지를 마실 필요하겠다. 예. 자, 오늘 9월 ECB 회의 역시 BOJ 회의가 그다음에 FOMC 회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됐었죠. 예상대로 나왔어요. 예. 다만 이제 오늘 국내 언론의 표기가 ECB의 기준금리와 또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ECB는 통합된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에 해당됩니다. 예. 우리 홍영국께서도 아까 잘 해서 이게 3.75에서 3.5%로 이렇게 해서 0.25%지만 일반적으로 명목적인 기준금리는 큰 폭으로 내렸죠. 그건 이제 정책금리 간의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기준금리 하면 왜 이렇게 한국경제TV에서는 예금금리 가지고 0.25% 했는데 다른 기준금리는 많이 내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ECB는 통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에 해당된다. 이걸 이렇게 모든 금융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예. 페드와 한국의 기준금리와 BOJ의 기준금리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8월 PPI 상승률 나왔죠. CPI의 선행격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2.2에서 7월 달에 1.7%로 떨어져서 FOMC 회의 이후에 B컷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베이비 컷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건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는 역시 해리스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보겠어요. 예. 오늘 빅테크 업종들이 좋아서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는 사실 오늘 빅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스페이스X가 사람을 실은 민간적인 차원에서는 기록적인 데입니다는 예.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대만계 앙티프렌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처음으로 트럼프 역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8월 달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돼서다. 해리스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 하는데 예. 역 트레이드 나왔습니다. 이게 증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와 관련해서 많은 추천이 있었던 시각에선 지금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해리스를 지지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게 증시라든가 표심에서 얼마큼 영향을 할 것이냐 하면 예. 우리는 그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모아서 그 이슈로 그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무리 이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 여왕제 역할을 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증시라든가 표심에 그렇게 많이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미국의 그 선거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서 4번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 이런 것을 하는데 오늘도 증시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거의 다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지표가 먼저 발표됐었고요. 이번 주는 물가 지표가 발표됐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 FOMC 회의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8월 초에 7월 예. 지표의 충격 때문에 사실 FOMC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지금의 그 양대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가 어떤 모습을 나왔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자막을 통해서 잠시 좀 예.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8월에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PMI 지수는 서로 엇갈렸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월 그 실업률과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는 오늘 좀 주간 실업권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예. 전체로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엇갈리게. 그리고 8월 CPI, 근원 CPI 어제 발표했었고 오늘 생산자 물가도 서로 엇갈리게 나왔죠. 예. 이 과도기적인 현상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경기에서 보는 어떤 과도기 양상 또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피스칼 이어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회계연도상 2024년서부터 2025년 회계연도가 변화되는 과도기가 9월 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도기에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8월 초에 B컷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7월에 발표됐던 7월에 경제 지표가 엇갈려서 그렇죠. 특히 실업률이 충격이 그랬었죠. 근데 8월 초에 발표했던 7월 경제 지표보다는 좀 개선된 게 아닌가. 특히 8월 초에 그 쇼크를 발생했던 샤움의 법칙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계절적 요인, 예를 들어서 6, 7월 달에 찾아오는 이렇게 예. 이상 재오래든가 그렇죠. 이런. 근데 8월 달에는 좀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움의 법칙이 본인도 크라우드 샤움도 이게 계절적 요인이다 하는 건데요. 그대로 증명됐다. 그래서 7월 달 실업률 쇼크는 샤움의 법칙에 부합돼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시각이 사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단기 금리가 오늘 권 부장님께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2년물과 10년물이 예. 단고 장제 현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폭은 크지 않습니다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전체 우려가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 보죠. 예. 2년물이 3.66이고 10년물이 3.69입니다. 그렇죠. 2년 이상 동안 단고 장조, 2년물이 높고 예. 장기물이 낮았던 단고 장조에서 지금은 단저 장고로 정상적인 일드 커브로 돌아서고 있다. 시청자로 아시겠지만 단고 장조는 경기 침체, 예. 단저 장고는 경기 회복.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는 것이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장단기 금리가 사실 그 경기 예고 지표로서 정확한 거냐? 물론 뭐든지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100% 는 과거의 없는 그 실증적인 자료를 볼 때 예. 그 사실 그 100% 맞는다 하면 그럼 예. 팩트가 되고 사실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지표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에서 높으냐 낮으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은 사실 그것은 예고 지표로서는 또 주식의 수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실증적 지표에서 한두 번 틀리더라도 역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에 또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요. 9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의 경기 전망인 셉이 또 발표가 되죠.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관심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네, 1년 전서부터 예. 사실 셉이라든가 그다음에 점도표가 지난 1년 전부터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청자분한테 예, 길게 좀 알겠습니다. 페드가 경제 전망한 소위 셉이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셉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을 1.5% 봤죠. 이것이 이제 작년 12월에 전망치에서 이것을 1.4% 낮췄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에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3개월 만에 0.7% 대폭 올리느냐 이것도 페드의 전망치냐 예.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저도 했습니다는 3월 이렇게 셉에서는 1.4%를 2.1%로 대폭 올렸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도마 위에 올리긴 해서 논쟁이 됐습니다는 3월 달에 2.1% 전망은 그 위에 논쟁이 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2분기 성장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2분기 아직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치가 9월 말에 발표됩니다는 두 번째 발표했던 잠정치 성장률이 3.0%로 뭐 홍영표도 그때 3.0%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데 예, 기억나는데요.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워낙 뭐 이런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기 침체, 미국이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 사실 홍영표께서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요. 3%가 보입니다 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애틀랜타 GDP 나우의 3분기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자, 2.1%로 하향 조정하다가 예. 2.5%로 상향 조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9월 셉이 6월 전망치 2.1%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성장률이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2.5%로 이렇게 애틀랜타 GDP 대비로 나온다면 예. 오히려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2.1%, 3월 달 올해 미국의 성장률 2.1%, 예. 6월 달 셉에서 2.1%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9월 달에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그렇게 특별히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는 과민했다. 제닛 앨런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착륙, 소프트 엔딩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점도표가 발표되는 점인데요. 자, 이번에는 중립금리, 어떤 곳에서는 또 최종금리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네. 혼용돼서 쓰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왜 의미가 차이냐면 예. 오늘 그 ECB의 기준금리 차이도 내가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이 통화 정책 결정 방식이 옵티멀 컨트롤 룰입니다. 점도표를 때려서 가장 중간 라인을 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페드 인사 간의 엇갈리기에는 가장 중립적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에서 이렇게 보면 중위수 중간값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 중립금리라는 게 맞는 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 룰에서는 반드시 뭐냐 최종금리라는 변화가 없죠. 최종금리는 굉장히 어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최종금리 점도표 상에서 매월 분기마다 최종금리다 하면 시청자 파이널인데 이렇게 바뀌어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죠. 파이널한 수치라는 확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예. 성장률 보면 어드밴스, 포텐셜, 파이널이지 않습니까? 파이널은 이외의 수정을 안 하죠. 그러면 점도표상의 최종금리라는 표현이 일부 언론에서 쓰는 걸로 아는데요. 예. 옵티멀 커드의 스케이터 다이어그램의 중간 라인이니까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9월 점도표가 작년 9월에 1년 전에 5.1%입니다. 이게 이제 조정하는 과정을 볼게요. 12월 점도표에서는 4.6% 떨어졌죠. 그다음에 3월 점도표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4.6%를 냈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것이 6월 점도표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1년 전 9월 달 수준 5.1% 환원됐습니다. 자,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각종 인플레 지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표에서 다가온 상태죠. 오늘 PPI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 벗어난 금리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자, 금리 인상에 처음으로 PPI가 전년 동기 1.7% 목표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다 CPI도 이틀 전에 봤습니다는 대부분 목표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제는 경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늦춰지면 매파적인 속에서 금리 인상하면 경기 침체라는 우려를 해석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에클스 실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9월 점도표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6월 점도표 6.1% 갔는데요. 다시 9월 점도표에서는 3월 수치 4.6% 정도로 좀 복귀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 본다면 4.6% 복귀한다면 B컷보다는 메이비컷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FOMC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열립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7월 BOJ가 7월 말에 끝났죠. 예. 그때는 미국의 7월 FOMC가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요.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근데 BOJ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예. 그때 8월 쇼크가 발생했던 그렇죠. 문제죠. 근데 이번에 뭐냐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확실히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자 9월 BOJ가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8월 초에 났던 쇼크보다도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지금은 9월 FOMC보다 건이어서 나오는 우리 목요일과 토요일 날 다음 주에 예.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이틀간 있는 BOJ 회의에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상의 인플레 지표는 크게 금리를 올릴 만한 요건은 안 됩니다. 예. 경제 지표상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미국과 달리 사실 9월에 BOJ는 BOJ 내 역학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정치권의 금리 인상 압력이 7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학관계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일본 은행 내부에서는 자막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일본 역의 내부에서는 지금 우에타와 신이치 간에 서로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우에타는 정상적으로 총재는 예.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 근데 신이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위한 출구 전략하면 일본의 지금 예. 인프라적인 여건에서 보면 경제 여건에서는 충격,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지난 것도 그 금리 인상이 한 1000포인트 정도 떨어질 만큼 그렇죠. 경제 인플레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금투세도 그 비슷한 시각이죠. 그런 것과 경제 여건이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 또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촉구했던 이 기시다와 모테기가 지금 입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기시다는 사실 9월 27일 날 총선에서 이제 더 이상 연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 모테기는 지금 오늘 사실 총선에 이렇게 입보가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모테기도 들어가긴 했습니다는 가장 입지가 좀 낮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9월 BOJ 회의는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는 경제 지표를 놓고 볼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FOMC 회의와 BOJ 회의가 끝난 이후에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엔캐리 자금일 텐데요. 그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네,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9월 달 예. 사실은 통계 수치로 확정되지 않는 문제를 일부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께서 아직 엔캐리 자금 청산이 안 됩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정확하게 언론기관에서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언론기관의 사실 팩트 체크입니다. 증권사에 나오는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예. 저희 그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을 이끌어가는 김정호 사장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렇게 신문은 정직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잘못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 기자 역할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여건이든가 금리차를 감안할 때 엔키를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이냐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IMF 예측 보면 미국이 한 2.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0.5%로 되고 있습니다. 자막이 이제 안 들어가네요. 시청자분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면 일본에 자금을 둬야 될 것인지 미국에 자금을 둬야 될 것인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오늘 기준으로 금리 차가 2.8%포인트로 미국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IMF 전망 보면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 0.5%, 미국의 성장 2.8%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금리 차가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금리 차가 2%포인트 이상 미국이 높다. 경제 여건도 펀더멘털이 미국이 튼튼하다. 예.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일부에서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기는 하겠지만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개인도 사실 예금 금리 하다가 조금 변화하면 가짜 뉴스에서 빼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죠. 추세적으로 보면 엔캐리 자금 청산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여건적으로 보면 사실 힘든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본의 투자가들이 엔캐리 자금 청산할 때 일본의 투자가들은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 나왔을 때 일본의 주식 투자가 어떠냐? 미국 주식으로 갔습니다. 그건 통계는 확실히 나옵니다. 예. 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빅테크를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런 주식들이 꾸준히 올라갔던 것도 그런 배경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낀 9월 셋째 주에 잇따라 열리게 될 양대 이벤트, 9월 FOMC와 BOJ 회의 결과. 자, 이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향후 주가 그리고 환율 움직임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네 가지 경우의 수, 시나리오 가지고 아마 서적각에서 표로 작성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네 가지 시나리오 한번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예. 자, FOMC는 지금 상태에서 메이비 컷이냐 비 컷이냐 두 가지 그렇죠. 경우의 수죠. 그다음 BOJ는 동결이냐 인상이냐 두 가지 경우의 수죠. 이걸 컴비네이션 경우의 예. 수를 해서 하면 딱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수학에서 보면 조합이라는 것에서 최상 시나리오 메이비 컷, 예. 그다음에 BOJ가 금리 동결을 이거는 주가는 급등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차상 시에는 FOMC에서 메이비 컷, BOJ가 인상을 깹니다. 이거는 보합이다. 예. 우리 증시는 또 세계 증시는 페드 회의가 BOJ보다는 월등히 이렇게 사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차악 시료를 보겠습니다. 위컷 그리고 BOJ가 동결할 가능성. 이건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최악 시나리오는 아. FOMC가 B컷을 단행하고 일본이 거꾸로 금리 인상한다 하면 이건 사실 8월 초에 쇼크 이상으로 쇼크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환율은 지금 엔화와 원달러 환율 간의 계수가 0.3 내지는 0.1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여부의 결정 여부보다는 페드 회의가 결정된다. 그러면 지금은 B컷이든 그다음에 베이비 컷이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을 하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악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예. 이 최악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이때의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결국 외국 자본의 향방에 따라서 관심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 비건 여부와 관계없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좀 누그러지면 우리 펀더멘탈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 모습도 잡아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워낙 중요한 섹터도 하나 있는 만큼 이것까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침체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네. 향후 괜찮습니까? 다음 주에 양대 회도가 증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숨통이 터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는 상업용 부동산은 어떠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예. 지금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물 경제 침체라든가 그다음에 과열을 시키지 않은 중립금리 알스타 금리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더블스타 금리가 이게 이제 알스타 금리가 더블스타 금리가 높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립금리가 이제 점도표상 하향 조정돼서 양급 금리 간의 축소가 조정되면 상업용 부동산도 좀 이렇게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눈이 왔습니다는 코로나 사태에 예. 사실 근무 행태라든가 도시에 집적되는 분산화 효과 이런 것들은 다른 요인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추고 이렇게 소위 피벗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예.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구문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다. 다른 자산 시장과 달리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의 B컷 그리고 일본은행의 동결 최상의 시나리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